검색하면 딱 하나 나오는 다정인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발사탕 못하게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강아지가 소위 발가락 또 발바닥을 핥는 발사탕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어디서 유료로 상담받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자고 넘어가자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아마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찾아오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반려견 행동 문제라면 20년 이상 반려동물 상담 경력을 가진 다정 114와 함께 하시면 오늘 바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셔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전화와 카톡 상담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실화 이야기죠. 우리 강아지가 발톱을 엄청 깨물고 뜯는 행동을 해요. 우리 집 반려견이 발사탕을 못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산책을 많이 못 시켜주기는 해서 마음이 찔리긴 한데 산책 때문인지 또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사실 문제의 원인 중 한 가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100% 산책 때문에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책을 예비 행동으로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반려견에게 있어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름철 휴가 때 산이나 바다로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지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지금처럼 자해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하는 아주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혼을 내서 고친다? 일종의 면역 반응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죠. 우리 반려견 친구들이 현관문을 따고 나가서 밖에서 여친, 남친을 만나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자, 파스타를 먹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살아남으려고 유일하게 하는 게 발사탕인 거죠. 사람도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하죠. 술이나 담배 등으로 건강을 망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해 행동인데요. 저도 과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옷이나 액세서리를 많이 사면서 통장이 된 걸 보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또 하게 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게 되고 네, 아주 반려견이나 사람이나 스스로 고통스러운 그렇다면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사람으로 비유해서 금연이나 금주를 강요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이것들은 매우 해로운 행동입니다. 그나마 강아지는 발톱을 물어뜯는 정도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배설물이라던가 또는 금속이나 화장품을 먹는 이런 식분증, 이식증을 보이는 강아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강압적으로 목줄을 채신다거나 야! 하고 혼을 내신다거나 아주 위압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교육이라고 좀 보기 힘들고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서 반려견의 또 다른 형태의 행동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강압적일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우리 사람도 직장에 처음 들어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가 알아서 다 해봐 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 퇴근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하나하나 우리 사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천천히 말로 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부장님한테 불려가서 혼이 난다거나 면전에서 A4 용지가 던져진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아래 내용은 원인 분석 없이 시도되는 아주 기본적인 교정 방법이긴 하지만 참고를 하신다면 효과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강아지의 개체마다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마치 금연하는 방법을 인터넷 블로그 글 하나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단박에 금연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산책을 강아지 몸이 아프면 안고서라도 1일 1회로 매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주 3회를 해주시길 권유드리는데요. 이때 최소 30분 이상을 권유해드리긴 해요. 이게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비하면 최저시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강아지에게 최저시급은 주 3회 1회당 30분 이상의 산책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살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강아지가 또 몸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해서 30분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10분이라도 다만 콧바람이라도 좀 쐬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시고 강아지 자체만 가지고 교정을 하려고 하신다면요. 오히려 우리 반려견 친구들의 심신과 건강에 반복 행동, 상동 행동, 정형 행동을 교정하시려면요. 산책은 필수인데요. 물론 이걸 해준다 해서 발사탕 문제가 당장 오늘 바로 right now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예비 단계일 뿐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발톱을 물어뜯거나 발사탕을 할 때 우리 반려견의 눈높이의 얼굴을 낮추셔서 약 40cm 거리를 띄우신 다음에 안 돼!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알려드리는 방법은 대부분 연구 결과에 의한 자료들을 토대로 20년간 저희가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강아지가 물어뜯을 수 있는 장난감을 반드시 제공해 주시기 바래요. 이건 아마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만 저희 다정 114에서는 단순히 장난감을 줘라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 대학원에서 동물행동학을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어뜯을 때 온라인에 나온 것처럼 그때 장난감을 줘라,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셔라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강아지는 이것을 발사탕을 할 때 칭찬을 받았다 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발사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장난감을 주시는 타이밍은 반드시 강아지가 얌전하게 있을 때, 발사탕을 하지 않을 때, 발바닥이나 발가락을 핥지 그래야지 내가 안 하고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기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강아지는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실제 10년간 장난감을 한 번도 주지 않은 가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강아지의 기질에 따라서 또 소심한 정도에 따라서 장난감이 또 선호도에 따라서 잘 가지고 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외출을 귀가하신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옴과 동시에 장난감을 흔들어서 보여주시거나 반려견에게 간식을 줄 때 흔들어서 보여주신다거나 또는 목욕 후에 주신다거나 또는 산책 나가기 직전에 못하네요. 직전에 장난감을 보여주거나 제공해 주시게 되면 매우 중요해요. 보여주는 것만 해도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위의 방법대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셔요. 이 문제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거나 혼내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아까 제가 직장 취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단순히 처벌만 줘서 이 행동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다른 문제 행동이 발현되거나 또는 피부 및 내과적 질병에 노출된 가능성 이외에도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아지 스트레스 관련 연구 논문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요.
소탄 대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다정 114와 함께 제대로 해보자고요. 하지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이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말입니다.